오늘은 제 사도 컬렉션에 보이시는 라미엘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TV판과 극장판에 나오는 라미엘의 기본적인 외관은 똑같지만 극장판에서는 공격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TV판 라미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다양한 포인트들을 먼저 소개드리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이 프리즘 도색이라는 기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디오라마 부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LED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시마 작전 기획은 작년부터 진행했었어요. 양전자포는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했고 양전자 방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을 완료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우선 조립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피라미드 전개도라고 검색을 했고 종이로 한번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 제품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제품을 프라판으로 만들기에는 가격이나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포맥스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정사각형을 만들고 삼각형들을 붙여줄 겁니다. 정확한 피라미드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줬고요. 삼각형끼리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제거한 후에는 글루건을 많이 묻혀서 단단히 고정되도록 해주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피라미드 2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씬 정령 버전을 또 사용을 해줬습니다. 신도쿄시 제3 디오라마 만들 때도 이 제품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건물들을 다 잘라서 큰 건물로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베이스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3개가 필요한지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성은 러너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품을 보시면은 배경면, 낮은 건물, 고층 건물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선 한 개를 조립하시면 이렇게 육각 모양이 되고요. 저는 3개를 구매해서 이렇게 약간 특이한 육각 모양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있는 연결 부품들을 다 고정을 시켜서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윗부분에도 고정이 필요한 부품들을 꽂아 주시면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큰 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디오라마의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이소 핑크를 절단을 해줬는데요. 만들어진 베이스와 동일한 모양대로 잘라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한 3장 정도 쌓아주니까 제가 원하는 적당한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재준 후에는 아크릴판을 절단을 해줄 겁니다. 아이소 핑크는 지지대 역할만 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커터를 이용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그어준 후에 양옆으로 힘을 주시면 쉽게 부서지게 되고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안쪽면에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 프레임은 만들었고요. 0.5T 프라판을 이용해서 아크릴 외관을 덮어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아크릴은 직접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연결 이음새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얇은 프라판을 이용해서 표면을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엄청 약하게 한두 번만 라인을 따라서 칼질만 해주신 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꺾어준 후에 붙여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프라판은 두꺼울수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소 핑크 가 글루건에 간섭이 안 되도록 모서리를 잘라서 넣기 쉽게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가요? 크기나 높이가 마음에 들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미엘을 보시면은 드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 크기로는 조금 더 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LED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3D 프린터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드릴과 베이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베이스 쪽에 구멍을 스케치를 한 후에 라인을 따라서 드릴로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줬습니다. 니퍼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구멍을 제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큰 원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글라인더와 사포를 이용해서 안쪽 면을 다듬어 주신 후에 드릴을 꽂아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설계한 위치에 맞게 아이소 핑크를 구멍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서 같은 크기의 홈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에 칼로 아이소 핑크에 구멍을 만들어 줬고요. 드릴 안으로 LED를 넣기 위해서 뒷부분에 구멍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장면이고요. 아이소 핑크 아랫부분에는 LED 선이 나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LED 케이블은 제가 유튜브 초반에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색상이 하나로만 된 걸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색상이 16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LED도 있더라고요. 색상 말고도 여러가지 작동할 수 있는 패턴과 USB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케이블이었습니다. 다음에 피라미드와 드릴을 연결하기 위해서 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후에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미야 에폭시 퍼티 퀵타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퍼티를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묻힌 타미야 조색 스틱을 이용해서 얇게 펼쳐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표면을 손가락으로도 눌러주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여러 번 얇게 펼쳐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포맥스 연결 부분에도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퍼티를 이용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사포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LED를 피라미드 안에 넣어서 빛이 새는 곳은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조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피라미드 위아래 사이로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최대한 재현해주기 위해서 동그란 판에 LED를 붙여서 일정하게 LED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불빛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판을 바닥 부분에 붙여주기로 했어요.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는 이유는 LED가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는 아크릴판 위에 원형 베이스를 고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LED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상단 부분의 피라미드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틈이 생기더라고요. 조립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컬러 도색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이번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프리즘 도색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작업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서페이서는 회색 계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이번 도색은 밝음과 어두움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중요해서 어두운 남색 먼저 이렇게 면을 나눠서 뿌려줬습니다. 특히 40mm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메인 컬러는 코발트 블루 2번과 클리어 블루를 섞어서 원작과 비슷한 파란색을 만들어줬고요. 이후에는 명암 표현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꺾이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슈퍼딥 블루 컬러에 블랙 색상을 섞어서 모서리 부분을 강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어두운 곳은 멀수록 파란색이 되도록 할 거고요. 밝은 곳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 화이트를 섞어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도 라인을 넣어주는 이유는 피라미드 윗면과 아랫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 톤 아래에는 밝게 표현을 했고 어두운 톤 아래에는 어둡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밝음과 어두움을 나눈 후에는 명암 표현을 추가적으로 해줄 건데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까맣게 되지 않도록 어두운 부분에서 멀어지는 부분에 메인 컬러인 파란색에 클리어를 섞어서 파란색을 뿌려서 전체적으로 파랗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작업들은 유리나 금속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묘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큰 묘사는 전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중간 사이즈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8면이 모두 동일한 두께가 되도록 마스킹을 했고요. 클리어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구분 없이 일정한 패턴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층 더 명확하게 면을 나누어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부터는 개인 취향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삼각형과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클리어 퍼플과 클리어 블루를 섞어서 군청색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요. 묘사 하나하나 건조를 다 시키고 진행을 해야 돼서 도색 시간보다는 건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의 묘사는 굳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시고 큰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묘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하는 위치에 많이 뿌리고 멀리 갈수록 연하게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묘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해줘야 마무리가 됩니다. 앞부분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시면은 프리즘 도색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안쪽에 글루건이랑 피라미드의 바닥면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깔끔한 마무리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유광 클리어 마감제를 뿌려줄 겁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를 꼭 잘 털어내 주시고 마감제를 뿌려줄 건데요. 표면이 촉촉하도록 많이 뿌려주는 편입니다. 저도 처음 하는 도색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결과물은 마음에 들게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건물을 한번 도색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회색의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 뉴트럴 그레이 5번 어두운 회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안쪽까지 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보다 밝은 뉴트럴 그레이 4번 컬러를 이용해서 건물들의 측면을 뿌려줄 겁니다. 에어브러쉬를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윗면과 옆면을 뿌려주시고 안쪽 깊은 곳까지는 뿌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낮은 건물들도 똑같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페이스보다 밝은 회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이트를 약간 섞었는데요. 이제 건물들의 윗부분을 밝게 표현해 줄 건데 안쪽까지 도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길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 사이에 포스트잇을 넣어서 간단히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밝게 표현해 주시면 건물의 전체 도색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제거를 하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도록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타미야의 패널라인 악센트를 이용해서 건물의 윗부분에 간단히 먹선을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건물과 베이스를 모두 조립해 볼게요. 아크릴과 0.5T 프라판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아이소 핑크는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해줬고요. 뒤편에는 LED 선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간단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베이스가 다 연결됐다면 LED를 드릴 속에 잘 넣어줬습니다. 이후에는 LED를 이렇게 말아서 필요한 길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한쪽 모퉁이가 잘려나간 아크릴판을 붙여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혹시 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UV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고요. 원형 베이스와 아크릴판이 고정되도록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LED 안쪽 면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처럼 있어서 원형 베이스의 라인을 따라 이렇게 붙여주시면 LED 작업은 종료입니다. 작동 확인한 후에는 베이스를 뒤집어서 바닥면을 마무리 해줄게요. 드릴과 아이소 핑크는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줬고요. 바닥면에 지저분한 부분은 포맥스를 잘라서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과 베이스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에 틈새가 어색하게 보이기 때문에 드릴이 땅을 파냈다고 보고 웨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티크 머드라는 재료를 사용할 거고요. 바이오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 2호기의 비스트 모드를 만들 때 발 부분에 뜨는 공간에도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물을 섞어서 드릴과 베이스 사이에 틈을 막아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줬고요.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레이저 전사지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베이스를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은 통일감이 있는 전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능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붙이는 큰 데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휴지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밖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같은 디자인으로 붙였는데 LED 선이 나가는 부분도 칼로 잘라서 간섭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측면은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잘 붙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마크 세터를 이용해서 윗부분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라줬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라미엘의 윗부분을 덮어주면은 4도 무드 등 기획 라미엘은 제작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패에 이어서 두 번째 자작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LED나 베이스 제작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크게 막히는 부분 없이 잘 제작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처음 시도했던 프리즘 도색도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야시마 작전 기획을 작년부터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도 프로젝트 2탄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사도 기획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쿠키 영상입니다. 제가 디오라마를 항상 만들다 보면은 애니 속 장면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 아크릴 스탠드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전시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데 넓은 곳에 전시하시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도 컬렉션들도 큰 라미엘 옆에 이렇게 전시를 해봤습니다. 불을 끄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 벽에 비춰지는 불빛도 여러 각도로 퍼지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